사람이 떠나는 이유, 그리고 나를 지키는 관계의 기술. 제1장, 내가 준 호의가 왜 화살이 되어 돌아왔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숨겨둔 가장 아픈 가시 하나를 뽑아드리려 합니다. 바로 관계라는 이름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사람한테 참 잘해줬는데 결국 다 떠나더라. 내 인복이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복이 없어서 사람이 떠난 걸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잃을 때마다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못나서인가?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데는요, 이유가 없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 이유를 끝까지 모른 채 혹은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잘해줬는데도 멀어지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끊기고, 이런 경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잔인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내가 준 그것이 정말 호의였을까요? 심리학에는 공포의 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과 정성을 주었다고 믿지만 상대는 그것을 통제와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 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내밀지는 않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 더 애를 씁니다. 더 많이 퍼주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깊이 간섭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고무줄과 같아서 한쪽에서 너무 세게 당기면 결국 끊어지거나 당기는 사람의 손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혜 씨, 나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밥값을 내가 다 내요. 그런데 왜 다음 모임에는 나를 안 부를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분의 돈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밥값을 내주는 호의가 상대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라며 억울해만 합니다. 문제는 이걸 모른 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람은 계속 떠납니다.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관계의 패턴입니다. 자, 이제 이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패턴의 정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왜 내 진심이 상대에겐 비수가 되었는지, 왜 내 친절이 상대를 도망가게 했는지, 이 과정을 견디셔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진짜 내 사람이 남게 됩니다. 제2장, 당신의 말투는 누군가의 집입니까? 아니면 송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알면서 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천냥 빚을 지고 있을까요? 말투라는 건 참 묘합니다. 누군가에겐 따뜻한 아랫목 같은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인을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심코라는 핑계 뒤에 숨습니다. 나 원래 성격 급한 거 알잖아. 나는 뒤끝은 없어. 직설적이라 그렇지. 여러분, 그 직설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십니까? 상대에게 상처 줄 걸 알면서도 내 속 시원하자고 필터 없이 뱉어버리는 것.
그건 배려가 아니라 언어의 폭력입니다. 배려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돌려 말할 줄 모르고 생각 없이 내뱉는 그 송곳 같은 말들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피를 흘리며 당신 곁을 떠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조준해서 꽂아 넣는 직격탄은 아닌가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방패를 앞세워 상대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직설적인 독서를 부드러운 위로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말 대신 요즘 참 애쓰고 있구나 라고 바꿔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당신의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노력도 없이, 이런 실험도 없이 지금처럼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만 말한다면 결과는 단언컨대 지금과 다를 데 없을 겁니다. 사람은 계속 떠날 것이고 당신의 핸드폰은 점점 조용해지겠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은 이런 실수를 전혀 모른 채 지낸다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내 말투가 좀 세다, 말 좀 부드럽게 해라 라고 지적해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 지적조차 기분 나쁘다고 쳐내버립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며 오히려 화를 내죠. 그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마저 잃고 나면 당신은 영원히 환영받지 못하는 섬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고 당신이 나타나면 대화가 끊깁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뒤에야 당신은 생각에 잠기겠죠.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왜 다들 나를 싫어할까? 세상 참 야박하다. 아니요, 세상이 야박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말투의 감옥에 당신 스스로 갇힌 겁니다. 생각의 늪에 빠져 날 싫어하나? 괴로워하며 성격은 점점 어두워지고 소외감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도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정말 쓸쓸한 그림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거울과 같아서 결국 내 얼굴을 비춘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거울을 똑바로 보십시오. 내 입술이 송곳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지붕이었는지 말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꽃을 심는 일이고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어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 3초가 당신의 30년 노후를 바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3장 침묵은 금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입안에서 말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죠? 억울해서 한마디 하고 싶고 내가 이만큼 안다는 걸 뽐내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는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보니 알겠더군요. 말하고 싶을 때 꾹 참는 그 침묵이야말로 나쁜 결과를 막고 나를 지켜주는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심각한 자리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필터 없이 막 쏟아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딱 한 번만 침묵해 보세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때 참지 않고 다 뱉었다면 그 자리는 험한 꼴이 나거나 서로 손절하는 최악의 결말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했더니
폭풍 전야 같던 자리가 의외로 조용히 마무리되더라군요. 침묵은 상황을 정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부족함을 굳이 내 입으로 나불나불 까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 이것뿐인데 괜히 솔직해진답시고 저 사실 이거 잘 몰라요. 경험이 1년밖에 안 돼서 잘 못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죠? 본인은 정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정직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나의 밑바닥을 굳이 내 손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1년 차라면 굳이 1년 차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저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침묵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 실력이 상당한가 본데 라며 신비감을 갖게 되죠. 내라 나를 높게 평가받게 만드는 법은 화려한 자랑이 아니라 적절한 때 입을 닫는 신비주의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내 정보를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숨길 때는 숨겨야 내 능력이 더 커 보이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감도 자라나는 법입니다. 말로 나 자신을 알리려 애쓰지 마세요. 내 정보는 신비스럽게 남겨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내 능력을 다 까발리고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낙인은 남이 찍은 게 아니라 입을 다물지 못한 내가 찍은 겁니다. 침묵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전략이고 나의 미천을 가려주는 방패이며 내 격을 높여주는 왕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내뱉는 순간 내 손을 떠나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될 수 있지만 침묵은 끝까지 내 곁에 남아 나를 지켜주는 충직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저 가만히 미소 지으며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훨씬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4장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당신은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모두에게 친절하고 착하게 대하면 그들도 나를 좋아해 주겠지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만한 호구가 되어 여기저기 이용만 당하다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의 부탁 거절 못하고 내 속이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다 맞춰줬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게 내 자존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 알겠더군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비겁함이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내 영혼을 팔아 가짜 평화를 샀던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당연하게 내 호의를 요구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기 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사람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인생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 지인이 있어도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끝까지 내 손 잡아줄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단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 가짜 인연들을 정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쳐내야 진짜 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보니 사람 다 필요 없더라는 말, 그건 비관이 아니라 본질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진짜 필요한 내 사람 몇 명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세요. 나를 지키는 선을 긋는 순간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경하기 시작할 겁니다. 착하게 살지 마세요. 바르게 사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인생의 문턱에서 웃는 법.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투를 고치고 침묵을 배우고 사람을 가려 사귄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전쟁터의 마지막 문턱에서 허탈하게 우는 대신 당당하게 한번 웃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무엇이 있어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 자식의 효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경제적 자유, 즉 돈이 있어야 웃음도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전쟁터 같은 사회로 나갑니다. 누구는 웃으며 출근하고 누구는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누구는 로또 같은 요행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달립니까? 결국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 참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궁핍한 생활 속에서 가정이 우울해지고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느라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심 어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남들은 돈 없어도 행복하다고 겉으로 웃을지 모르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 안 하면 모르는 그 불행의 무게, 결국 본인만 짊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웃음의 근원입니다. 돈을 위해 달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행복과 내 가족의 미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투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취는 웃음의 재료일 뿐 그 웃음 자체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마지막 문턱에서 울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돈만 쫓느라 곁에 사람을 남기지 못했거나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해 영원히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끝냈는가가 결정합니다. 돈이라는 든든한 성벽을 쌓되 그 성벽 안에 따뜻한 사람과 품격 있는 나의 자존감을 함께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이룬 성취를 보며 웃고 그 곁을 지켜주는 진심 어린 한두 명을 보며 또 한 번 웃고 마지막으로 참 치열하게 잘 살았다며 나 자신을 대견해하며 웃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마지막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의 말투, 그리고 경제적 자유까지 달려왔습니다. 인생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돈을 위해 달리십시오. 하지만 그 달리는 길 위에서 나를 잃지 마십시오. 말투 하나에 품격을 담고 침묵으로 나를 지키며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인생의 문턱에서 그 누구보다 호탕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지막 웃음을 저 정혜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